기사 잘 봤습니다. 대가야 대표님. 근데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 제가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6.1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유언비어와 지역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본지는 2017년 산림부서와 관련한 사건 등에 대해 취재 및 보도를 하였으나 최근 불거진 H산업과 관련하여 지난해 초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하고도 그 결과를 보도하지 않아. 그때 안 하시기를 잘했습니다. 뭐냐면 H위원장 죽음과 H산업 및 이남철 후보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의 보도나 어디를 봐도 그 사안하고 연관성을 두지는 않았죠. 근데 여기 한번 보시죠. H산업과의 관련성은 없다. H위원장의 죽음과 어디 그분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시 경북경찰이 H위원장을 조사하면서 인허가와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면 옳지 맞습니다. 중간결제자로서의 부서장이 아니라 그건 아니고요. 기인자를 조사하는 것이 상식이며 그것도 아닙니다. 당시 산림부서 관계자들이 H위원장 사건 전후로 조사를 받았지만 H산업 인허가를 기인한 담당자는 단 한 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혹시 골재 관련해서 취재를 한번 제대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고요. H위원장이 받은 혐의는 H산업 인허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안이며, 자, 여기에 있는 모든 사안은 전혀 연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전혀 연관이 없는 얘기를 가지고 그저 막아쓰려는 얘기다. 자, 물론 H산업과 이남철 후보는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다고요? 보도자료에는 관련이 없다.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H위원장의 죽음과 H산업 또는 자꾸 A를 끌어다 B에 걸쳐서 물타기 하려는 이런 부분은 안 좋죠. 어디에도 저는 이렇게 쓰지를 않았는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돌려 말씀드리고요. H산업과 이남철 후보와의 관련성은 결론부터 말하면 H산업 대표자인 L씨에게 이남철 후보의 배우자가 12억을 빌려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확인하셨습니까? 이것도 틀리죠. 제가 알기로는 12억 원이 안 됩니다. 이 중 9억 원은 돌려받았으나, 자, 여기에서 법령을 모르시는군요. 이 중 9억 원 무엇으로 돌려받았다는가요? 아직 3억 원의 채권 채무 관계는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중 9억 원 어떻게 돌려주었답니까? 법인, 대가야신문 법인이십니까? 법인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개인과 개인 간의 사인 간의 거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까지는 맞습니다. 자, 보시죠. 후보자 등록 시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배우자와 L씨 간에 3억 원의 사인 간 채권이 있다고 신고함에 따라 참 이건 잘못된 거예요. 신고함에 따라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문제는 없다. 이게 왜 문제가 없습니까? 사인 간의 거래가 아니고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이해청탁관계에 있는 공무원과, 이해충돌 아시죠? 공무원과 바로 그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는 업체와의 사이에서 거래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공무원이 무슨 돈을 많이 벌길래 12억을 내뜸 주고 차용증에 이자율을 사용을 안 한다고요? 이 부분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법령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현직 공무원으로서 겸직은 버젓이 금지된 것이고, 또한 이 부분에 투자 자체도 금지되어 있는 게 공직윤리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 간의 거래를 하셨습니까? 사인 간의 거래가 안 됩니다. 특별한 관계를 제외하고는 4.6%는 대여금의 기본 이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한번 보시죠. 또한 사인 간 돈거래를 하면서 12억 원이 돈거래네요.
처음부터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기에 이자 4.6%를 운운하며 대여금의 기본 이율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뇌물죄를 주장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인 허위사실유포죄,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건데요. 당선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죄입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얘기죠.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대표님. 대법원에 2010년 4월 29일 판결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이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의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상반 간의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재반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저는 마포구의 업무 추진비부터 많은 일들을 해오면서 이런 부분을 알고 있죠. 그리고 법인은 아시다시피 법인 4인 간의 채무라 그랬는데 9억 원이 어디서 났답니까? 횡령이 듭니까? 아니에요. 가지급금이라고 혹시 아세요? 개인의 회사가 아니고 법인이에요. 그러면 돈을 거기서 차용을 해오면 다시 갚게끔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토지의 대략적인 금액만 40억 원이 훨씬 넘는다. 이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등기부등본에 보시면 이래서 발로 뛰는 취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건데 참 채권 채무액이 얼마가 잡힌지 알고 40억이라고 얘기합니까? 2014년 4월 24일입니다. 채권 최고액이 이게 얼마에 갔는데 40억 원이 넘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언론사하고의 어떤 부분을 더하게 논하기 싫어서 그렇지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채권 최고액이 9억입니다. 9억. 아시겠습니까? 9억이면 40억이라면 토지는 모두 법인 소유가 아니라 A씨 또는 A씨와 관련된 자의 소유로 아니 서류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50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H사는 법인과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토지요. 토지가 부분 두 번이나 건조당 설정돼 갖고 해지되고 안 좋아요. 토속 채취 완료 후 복구 비용으로 예치된 금액이 참네. 이 보십시오. 이처럼 토속 채취 사업은 10억이 아니라 100억 정도는 되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거 무슨 말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12억을 빌려주고 3억 원을 돌려받지 않은 것을 두고 이 보십시오. 명의신탁은 아십니까? 가금전주를 아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언론이 이러면 안 되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가 뭔지 다 아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팩트를 놓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벌금을 맞은지 아십니까? 그럼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타부타한 거는요, 아니에요. 언론이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사안으로 맞았다. 체육복은 확인하셨습니까? 대표님? 언론사를 걸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잘못된 겁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300만원의 벌금을 맞는 사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자, 대표님이 부회장이고 내가 회장이라고 칩시다. 대표님이 체육복을 샀습니다. 제가 그걸 쥐고 그걸 줬는데 뇌물공여, 뇌물수수에 300만원의 벌금을 준다면 아우지 탄각에 보내야 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언론이 믿습니까? 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지가 취재 중인 H산업과 관련한 의혹, 이런 거는 혼자 취재하세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얘기의 문구는 예치금으로 직접 복구를 이행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순이익금이 다일가 6억도 안 돼요. 아세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얘기를 논하기 전에 대표님, 우리는 언론입니다. 기레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답을 놨네요. 만약에 이런데 이남철 후보가 뭐 때문에 맞았는지 아세요? 재판이 언젠지 아십니까? 이남철 후보는 제가 오후에 기사를 내겠지만은
이남철 후보는 체육복이 아닙니다. 분명한 건 체육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남철 후보는 기가 막히게 개인정보법 이용하죠. 이남철 후보님 저를 고발하시면 바로 오늘 저녁에라도 보여줄 수 있는데 이남철 후보님은 이거를 이용했네요. 비밀 취급 해제 보고라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죠. 그러나 이남철 후보님께서는 이거 대표님, 대가 대표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대한 부분은 청렴 자료실이나 이런 데를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정기인사죠. 이분이 기획감사실에 근무를 하셨죠. 기획감사실장으로 2014년 행정감사, 사무감사 이런 자료를 여러 가지를 보시면요. 이해청돌, 이해청탁에 걸리는 부분이 아닌지 맞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남철 후보는 허위사실 날조뿐만 아니라 명의신탁과 가금조주, 그 다음에 뇌물은요, 그 부분입니다. 대가성 있는 부분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참, 이거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안 같으면 전 취재도 안 합니다. 취재도요. 어느 누가 그렇게 합니까? 저녁에 기사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등기부등본만 띄우세요. 40억 이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언론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바라봐야 될 것을 보는 겁니다. H산업하고 수의계약을 얘기했습니까? 뭘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까? 그저 이 회사와의 관계와 허위사실 날조 그리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대한 부분은 뚱딴지 같은 데서 터집니다. 저녁에 기사 넣겠습니다. 참 그 사인간의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정서 보셨어요? 대표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여금이라고 아시죠? 대여금. 대여금입니다. 대여금 빌려주는 거 사인간의 거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대여금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법인은 대여금은 빌려준 돈 대여금이죠. 8년간이나 묵혀놨습니다. 8년간이나.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율, 통장거래 이율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아셔야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부분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명의신탁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율 그런 부분이 다 논해야 됩니다. 재산신고까지 조세포탈까지도 겸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인간의 거래로 어디 구멍가게에서 사탕가게에서 거래 받아먹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공부해야 됩니다. 대여금 반환 부분이나 본인이 지주도 없고 그 지분도 없고 느닷없이 그 시기를 보세요. 그 시기가 또 문제입니다. 이런 물타기 하지 마세요.